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분, 바로 강유정 대변인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강유정 대변인 이름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똑 부러지고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이야기 속으로.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강유정 대변인은 사실 정치계 입문 전부터 대중에게 아주 익숙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석자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분 하고 무릎을 치게 될 정도로 말이죠. 그는 경향신문에서 무려 10년간 강유정의 영화로 세상읽기라는 칼럼을 꾸준히 연재하며 많은 독자들의 깊은 사랑과 공감을 받았습니다. 10년이라니 정말 대단한 꾸준함과 열정이 아닐 수 없죠. 단순히 긴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매달 빼놓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통찰을 글로 풀어냈다는 것이 그의 성실함과 지성미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영화를 통해 세상을 읽는 그의 깊이 있는 시선과 섬세하고도 예리한 필력은 이미 이때부터 정평이 나 있었답니다. 그의 글은 단순한 영화 평론을 넘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 예를 들어 계층 간의 갈등, 불평등, 그리고 시대 정신 등을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심도 깊게 분석하고 비판했습니다.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니까요. 독자들은 그의 글을 통해 영화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었죠. 이러한 글쓰기 활동은 그가 대중과 소통하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능력을 갈고 닦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방송 활동도 정말 활발해서 그의 얼굴과 목소리는 우리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왔습니다. KBS의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에서는 날카로운 분석과 논리적인 언변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고 복잡한 시사 현안을 명쾌하게 해설하며 많은 이들의 지적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늘 핵심을 꿰뚫었고 거침없지만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어 깊은 인상을 남겼죠. KBS 일라디오 강유정의 영화관에서는 그의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청취자들에게 영화를 깊이 있게 즐기는 방법을 안내해 주었죠. 그는 단순한 영화 정보 전달을 넘어 영화 속 숨겨진 의미와 메시지를 파헤치며 청취자들이 영화를 통해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또한 KBS 인터넷 24시간 뉴스, 박은영 강유정의 무비부비나 EBS 시네마 천국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그의 존재감은 빛났습니다. 이처럼 영화 전문성을 바탕으로 방송에서도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굳혔다고 할 수 있죠. 단순히 방송인을 넘어 지성과 교양을 겸비한 지식인 방송인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TBS 유튜브 채널 국회암 유정다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유정다방이라는 이름부터가 정말 친근하고 유쾌하지 않나요? 국회 앞에서 대변인이 직접 다방을 운영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듯한 콘셉트가 정말 신선하고 재미있었답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고민을 듣고 재치있고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건네는 그의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의 친근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한껏 발산하는 기회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노무현 재단의 알릴레오 등 진보적 논객들이 출연하는 시사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대중과 소통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강유정 대변인은 정치인 이전에 이미 문화예술계와 언론계에서 자신만의 탄탄한 영역을 구축했던 진정한 맞는 엔터테이너이자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력들이죠. 그의 이러한 배경은 훗날 그가 정치인으로서 대중과 소통하는 데 있어 큰 자산이 됩니다. 복잡한 정치적 메시지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 그리고 다양한 시각에서 현안을 분석하는 통찰력은 바로 이러한 다채로운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이미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던 그가 어떻게 정치의 한복판으로, 그것도 아주 핵심적인 위치로 뛰어들게 되었을까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그야말로 그의 인생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었습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9번이라는 쉽지 않은 순번에 이름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당선되는 기염을 토합니다. 와우, 정말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 함께 박수 한번 힘껏 보내주세요. 선거 기간 동안 그는 더불어민주연합의 얼굴마담이자 핵심 스피커로서 당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을 설명하는데 그야말로 맹활약했습니다. 그의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화법 그리고 복잡한 정치 현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 능력은 많은 유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그는 단순한 메시지 전달자를 넘어 당의 비전과 철학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의 연설은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하지만 늘 진정성을 담아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국회 입성 후 그의 능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2024년 5월 7일에는 박찬대 원내대표단의 원내대변인이라는 중책에 선임되면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원내대변인이라니, 이는 국회 내에서 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는 핵심적인 자리죠. 그의 탁월한 소통 능력과 언변, 그리고 정무 감각을 인정받은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그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그는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국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합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단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고 당의 메시지 전달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특히 게임과 문화 분야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깊은 이해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과거 문화 비평가로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5호 게임이라니, 딱딱하고 진중한 정치 속에서 이런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전문성을 발휘하는 모습이 정말 신선하고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는 이상원 의원실 소속 이도경 보좌관을 영입하며 게임 및 문화에 관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해당 분야에 대해 얼마나 진정성 있고 전문적으로 접근하려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 KCD 관련 통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국제표준분류를 참고로만 두는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국내 대응이자 게임을 질병으로 무조건적으로 분류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고 게임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그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게임 산업 종사자들과 수많은 게이머들에게 큰 지지와 환영을 받았습니다. 2025년 3월 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죠. 이 위원회는 게임 산업진흥과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발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게임 유저로서 그의 행보가 정말 반갑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는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을 넘어 게임 산업의 생태계와 문화적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정치적 영역에서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정치권에서 보기 힘들었던 매우 신선하고 진취적인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한국 게임 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게임이 사회적으로 더욱 긍정적인 인식을 얻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의 활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강유정 대변인의 이름을 강렬하게 각인시키고 그의 존재감을 확실히 알린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2024년 9월 24일 대한축구협회 현안질이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불투명성과 위법성을 아주 날카롭고 집요하게 지적하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그야말로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장면 정말이지 한편의 통쾌한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질문 하나하나에 논리와 팩트를 담아 정 회장을 압박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잘 짜인 각본 없는 토론 대결 같았죠. 정몽규 회장이 다소 엉뚱하게 영화 머니볼 관련 발언을 꺼내며 분위기를 바꾸려 시도했지만 강유정 대변인은 단호하고 흔들림 없이 답변을 거부하고 오직 진실규명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회피하려는 상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끈질기게 파고드는 그의 집념은 압권이었습니다. 이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열광하며 박수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변인으로서의 날카로운 질문과 끈질긴 추궁은 사이다 같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그의 이름 앞에는 국민 대변인이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따라붙게 되었죠. 역시 대변인은 이런 시원하고 통쾌한 맛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는 이 질의를 통해 단순히 축구협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그의 용기와 뚝심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가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이자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 문제에도 강유정 대변인이 직접 나섰습니다. 2025년 4월 2일 그는 한국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협회와 손을 잡고 불법 사이트 뉴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한 창작자들의 집단소송 추진 기자회견을 직접 주최하고 진행했습니다. 와우, 불법 복제와 싸우고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서다니. 이는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 실제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불법 콘텐츠 유통을 근절하려는 매우 구체적이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창작자들의 노력이 불법 복제로 인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좌절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그의 모습은 정말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행동하는 대변인의 모습 정말 든든하고 믿음직스럽지 않나요? 그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가 단순히 개인의 권리 보호를 넘어 문화 콘텐츠 산업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불법 콘텐츠 시장에 경종을 울리고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그의 헌신적인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2025년 4월 11일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캠프의 대변인이라는 매우 중요한 직책에 선임됩니다. 이는 그가 당내에서 얼마나 신뢰받고 인정받는 인물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통령 경선이라는 중대한 시기에 후보의 입과 귀가 되어야 하는 자리, 그만큼 책임감과 순발력 그리고 정확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자리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는 신성한 자리를 과감히 사퇴하고 대통령실에서 대변인 활동을 개시하게 됩니다. 헉,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니 정말 파격적이고도 전례 없는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정치인의 선택과는 다른 매우 비범한 결정이었죠. 이 선택은 그가 개인의 영달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헌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는 자리는 국정 운영의 최전선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국정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매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2025년 8월 13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 및 차관급 인사 단행 관련 대통령실 긴급 브리핑을 진행하며 국가의 중요한 대외 및 내부 현안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막중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의 브리핑은 언제나 명확하고 군더더기 없어 복잡한 사안도 쉽고 간결하게 전달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가짜 뉴스나 오해에 대해선 단호하게 팩트를 제시하는 그의 모습은 대통령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소통 전문가로서 국민과 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그의 이러한 결단과 행보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가 정치적 야망보다는 공적인 봉사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또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단순히 통계 수치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연결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질문은 늘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노동자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노동자들이 마주하는 불합리한 현실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그의 관심은 남달랐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현안에만 매몰되지 않고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에도 깊이 천착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항상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불공정한 현실을 개선하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진정한 의미의 국민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현실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며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노동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어려움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는 그의 역할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과 상생을 실현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인상 깊은 모습은 바로 팩트체크에 대한 투철한 집념과 원칙이었습니다. 2025년 7월 31일 기자들의 질문 공세 속에서도 그는
결코 흔들림 없는 태도로 모든 질문에 대해 팩트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만약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단호하고 명확하게 정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오직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하려는 그의 모습은 대변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자 국민과의 신뢰를 쌓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팩트 앞에서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신뢰감을 주었으며 그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진실을 추구하는 인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불확실한 정보나 추측성 보도에 대해선 단호하게 선을 긋고 정확한 근거와 사실에 기반한 답변만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투철한 직업정신과 윤리의식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서의 그의 품격을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그는 대변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정확한 정보 전달에 충실했으며 이는 결국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언행은 항상 신중하고 책임감 있었으며 이는 그가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하고 발언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강유정 대변인의 출생부터 지금까지의 주요 활동들을 아주 자세하고 풍성하게 쭉 살펴보았는데요. 영화 평론가이자 방송인 그리고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며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항상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으며 그의 행보 하나하나는 늘 우리에게 깊은 인상과 함께 때로는 통쾌함, 때로는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시원하게 답해주고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과 날선 비판으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으며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그의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진정한 행동하는 지성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유정 대변인이 또 어떤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정말 기대가 되지 않나요? 그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미칠 그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의 행보를 계속 주시해 주시고 따뜻한 관심과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의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인물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